남자 축구 대표팀이 요르단에 승리하며 월드컵 최종 예선 B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요르단 원정에서 2대0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팀 내 불화와 지도력 부재로 인해 요르단에 충격패를 당했던 대표팀은 이번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의 부재에도 이재성과 오영규의 골을 앞세워 약 8개월 만에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는 요르단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와 일본인 주심의 무관심한 판정이 눈에 띄는 경기였죠.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일궈낸 한국 대표팀의 승리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부터 보시죠. 에이스 부재의 한국 대표가 원정에서 요르단을 꺾고 2연승. 두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사고.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그룹 B의 3라운드가 10일에 열려 요르단의 암만 국제 스타디움에서 요르단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이 대전했다. 9월에 시작된 아시아 최종 예선이 두 경기를 마친 가운데 나란히 승점 4점을 기록한 양팀의 대전. 에이스이자 주장인 공격수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한국은 손이 맞닿던 2선 중앙 위치에 미드필더 이재성을, 최전방에는 공격수 주민규를 배치했다. 초반엔 홈팀 요르단이 압력을 높여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전개. 하지만 23분에 황희찬이 접촉 플레이에서 발목 부분을 다쳐 엄지성과 교체. 예상외로 귀중한 전력을 잃었다. 그러나 38분 오른쪽 측면으로 흐른 볼을 골라인 끝에서 주운 서령우가 왼발로 문전으로 연결. 살짝 띄운 크로스에 이재성이 머리로 맞추며 한국이 선제. 그 후에도 한국의 페이스로 시간이 흐르며 1점을 앞선 채 반환점을 돌았다. 후반 초반 또다시 사고가 한국을 덮친다. 전반 도중 투입된 엄지성이 부상으로 미드필더 배준호와 교체됐다. 같은 타이밍에 원톱 조민규를 공격수 오연규와 맞교대. 1점 뒤진 요르단도 앞으로 나오는 기회가 늘어서 다소 오픈된 전개가 늘어나기 시작한 68분 다시 경기가 움직인다. 미들에서 볼을 빼앗은 뒤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은 오영규가 커딩하며 오른발을 휘두르자 니어사이드를 뚫은 땅볼 슛이 골망을 흔들며 한국이 리드를 넓혔다. 결국 경기는 0대2로 종료. 부상자가 나왔음에도 착실하게 득점을 뽑아낸 한국 대표팀이 같은 승점인 라이벌의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B조 선두로 부상했다. 다음 경기 한국은 15일에 홈에서 또 하나의 라이벌 이라크 대표팀과 홈에서 대전한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역시 수준이 다르다는 느낌은 드네요. 한국은 역습을 경기하면서 신중하게 게임을 풀어나갔습니다. 1대0이 되고 나서는 이미 승부가 결정된 느낌이었죠. 요르단은 역습이 막히면 거의 대책이 없는 느낌이었고 왜 아시안컵에서 지거나 비겼을까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요 대회는 그런 면이 좀 있죠. 이것으로 한국의 2위 이내는 거의 정해졌고 다시 좋아지겠죠. 한국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다 잘하니까 중동에서 뛰는 선수 부르지 말고 유럽파를 더 부르면 좋을 텐데 오늘도 활약한 것은 모두 유럽에서 뛰는 선수였다. 어쨌든 한국은 예선 통과는 하겠지만 피파의 판결을 지켜봐야겠지. 손흥민이 빠져도 아시아 레벨에서는 대응할 수 있구나. 요르단 선수는 해서는 안 되는 짓만 안 해. 자국 리그에서는 하고 있겠지. 축구 후진국에선 흔히 있는 일. 최근의 아시안컵, 요르단 준우승, 일본 8강. 요르단 입장에서는 아시아 8강인 축구 후진국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걸. 최근 경기의 결과로 후진국이 된다면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에 비하면 후진국이네. 연습 경기잖아. 그런 식이라면 한국의 2, 3군이 일본을 이긴 이라크를 아시안컵 전에 여유로 이겼어. 공식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라. 아시안컵 직전의 연습 경기, 직접 대결에서 일본은 요르단을 6대1로 이겼는데 정치 개입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노력이 될 겁니다. 한국의 월드컵 연속 진출 기록이 부러운 일본 누리꾼들은 최근 한국축구협회 사태와 관련해 피파의 제재로 한국이 월드컵 출전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든 이기니까 훌륭해. 일본도 이겨야 해. 손흥민이 없는 게 보리도니까 강해. 요르단 기대했는데. 아시안컵에서는 강해도 월드컵 예선이 되면 곧바로 얌전해지는 게 중동 국가들의 대표적인 특징. 늘상 있는 일이에요. 아시안컵 때는 좀 더 강해 보였는데 홈에서 이 정도면 생각보다 약할지도. 편한 조인데도 변변치 않은 한국. 본선에 나가도 힘들 듯. 다음은 한국 요르단전에 일본인 주심에 관한 일본 언론의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신사적 플레이, 두 선수가 부상 교체. 요르단의 살인 태클을 한국 언론이 비난. 일본인 주심의 판정도 의문시, 무관심한 일본 심판. 한국 대표팀이 10월 10일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조별리그 B조 3라운드에서 요르단과 대전 2대0으로 승리. 이날의 경기에서는 요르단의 거친 플레이가 눈에 띄었다.
여기에는 한국 언론 땡땡뉴스도 요르단의 살인 태클, 황희찬, 엄지성 부상 교체, 무관심한 일본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비난했다. 이 경기에 휘슬을 불었던 일본인 기무라 히로유키 주심의 판정도 의문시했다. 요르단은 이날 황희찬을 비롯해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등 한국의 주전 선수들이 공을 가졌을 때마다 거친 태클로 괴롭혔다. 주심을 맡은 일본의 기무라 히로유키 심판은 요르단의 플레이에 좀처럼 카드를 내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요르단은 주심이 자신들의 거친 플레이를 너그럽게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지 서서히 태클 수를 늘려가게 됐다. 라며 거친 플레이가 늘어난 원인은 주심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한일 월드컵의 일이나 그 후에 한국 선수나 서포터와 기자의 매너 없는 한일전을 최근까지 본 입장에서 한국의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파울을 안 불면 왜 안 부냐? 불면 왜 카드를 안 주냐? 신사적인 한국은 주문이 많구나. 타인을 비난하는 것만 잘하고 스스로의 잘못은 결코 인정하지 않네. 요르단의 태클은 볼을 향했어. 자기들이 과거에 해왔던 태클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지금은 VAR이 있으니까 불평하는 편이 이상하다. 사우디 대 일본전의 한국인 심판은 접촉을 무시해버리던데 그래도 뒤에서 하는 파울이나 위험한 상황 같은 요소에서는 카드를 주었다. 중동과 만나면 경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요르단을 응원하려고 봤는데 약간 거친 것 같긴 했지만 퇴장이 나올 플레이는 아니고 축구 경기라면 늘 있는 플레이. 남아있던 다리에 상대의 중심이 올라탄 느낌이야. 이건 어쩔 수 없지. 불운. 그것보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눈물이 한국 축구 경기장에 떨어지지 않았나? 일본 사우디전을 책임졌던 한국인 주심도 거친 태클은 상당히 넘어갔다. 현재 심판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을지도 몰라. 반대로 중동 선수들이 자주 하는 과다한 통증 호소는 소용없다는 판단일지도. 주심이 일본인이라서 괜히 한국 언론이 비난하는 면도 있겠지. 역시 저것들은 여전하네요. 난적 요르단을 완파한 대표팀은 이제 15일 이라크와 4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대표팀의 선정과 협회의 개혁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